선생님 뭔가 어색하신데요? 맞아요. 내 가게가 아니라서 어색해. 컨셉 하나만 믿고 유동인구가 없는 곳에 창업하는 거는 뭐다? 무모하다. 무모한 젊은이다. 안녕하세요. 대전과 부천에서 챔프 스페이스 커피로서스 운영하고 있는 챔프 형님의 강챔프입니다. 야외에 나왔습니다. 오늘 야외에 나왔고, 오늘 사실은 제가 좀 시간 나면 동네를 계속 돌아다녀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수치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 실제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 감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수치보다도 제가 느끼는 현장의 감도라서 오늘 좀 주위 좀 돌아보고, 제가 대전에서 사업하고 있다 보니까 대전에 또 다른 카페들 어느 정도 하는지 그런 것도 좀 같이 더 보기도 하고, 아는 사람들 만나서 또 맛있는 커피도 좀 마시고, 오늘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 사실 늘상 하는 거라서 오늘 늘상 하고 있는 것들 좀 같이 좀 공유해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번 컨텐츠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뭐 사실 너무너무 유명한데 노잼의 도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심당의 도시 대전입니다. 사실 제가 성심당을 이겨보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심당 오셨다가 챔프 스페이스 오시면 됩니다. 선생님 뭔가 어색하신데요? 맞아요. 내 가게가 아니라서 어색해. 여기는 지금 대흥동이고요. 카운트 커피라는 곳에 와 있고, 뭐 들어오면서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사람들이 많고 젊은 인구들도 많지만 좀 나이 많으신 분들도 약간 좀 섞여 있는 그런 상권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제가 스페셜티 커피를 하니까 업장들 대부분 갈 때 스페셜티 커피, 산미 있는 커피를 마실 거다라는 오해를 하세요. 근데 전 사업가니까 무조건 산미 없는 커피를 많이 마십니다. 대부분 업장들 갔을 때도 이게 사실 거의 카페에서의 아메리카노는 거의 이걸로 나가거든요. 저희 매장에서도 트로피 블렌드랑 챔피언 블렌드,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지만 트로피가 산미 있는 거, 챔피언 블렌드가 산미 없는 거라면 그 챔피언 블렌드가 한 9 정도 나가요. 저희는 국가대표 바리스타라고 아예 대놓고 쓰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른 매장 갔을 때도 될 수 있으면 산미 없는 타입의 커피를 좀 먹고, 제가 막 남을 평가하러 온 게 아니라 뭐 너 얼마나 커피 잘해 막 이런 느낌보다도 여기에서는 대중 타겟을 어떻게 좀 포커스 잡고 있을까에 대한 게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산미 없는 타입의 커피를 먹어보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챔피언 블렌드와 좀 어떤 결이 좀 다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보고 분석해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보셨을 때 이렇게 유동인구 많은 곳에서 창업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제 유동인구 없는 곳에서 창업을 하는 게 좋은지. 보면은 유동인구 없는 곳에서 이렇게 좀 힙하게 창업을 해서 그 동네가 막 유명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어떤 게 괜찮아요? 야, 내가 진짜 강력한 인플루언서 정도가 되는 힙한 느낌이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엄청난 파워가 있다면, 그러니까 직객을 도시 단위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스스로가 그 정도의 맨파워가 있다라고 하면 어딜 가든 상관없죠. 성심당 마냥. 성심당이 뭐 저 외딴 곳에 있다 그래서 장사 안 될까? 장사 될 것 같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게 오해하지 않아야 될 건, 그러니까 요즘은 다 찾아오니까 유동인구가 좀 뒷받침되어지지 않아도 굉장히 컨셉추얼하면 먹힐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는 무모한 젊은이들이 많아요. 무모한 젊은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유동인구는 절대적입니다. 이게 무조건 뒷받침되어져 있어야 돼서, 저는 좀 더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유동인구가 뒷받침되어지는 공간이 훨씬 더 장사하고 사업에 안정적인 공간이라고 보여지고, 대신에 이제 미래가치를 좀 본다면, 예를 들어 점점 성장하는 그런 동네에 내가 아직까지는 상권이 잡혀져 있지 않는 공간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건물을 사서 가는 경우, 그래서 이 공간에서의 부동산 가치를 함께 올릴 수 있어서 그거를 좀 기대하는 거라면 가능한데, 그냥 진짜 달마다 우리는 어쨌든 생계비 이용을 벌어가야 되는 입장이라면 될 수 있으면 투자를 하더라도 유동인구가 뒷받침되어지는 공간에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PD님이 물어본 것처럼 굉장히 특색 있는 공간에 저렴한 창업 비용으로 내가 들어가는 게 유리할까는, 내가 진짜 엄청난 집객 모집력이 있어서 그 단숨에 좀 빨아들여서 한순간에 붐업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게 장기간 유지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공간이라면. 컨셉 하나만 믿고 유동인구가 없는 곳에 창업하는 거는 뭐다?
무모하다. 무모한 젊은이다. 여기 카페가 사실 굉장히 그 상권적으로 봤을 때 좋은 표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가 딱 사거리, 메인 사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완전 주 상업지구가 있고, 그 반대편에 이제 카페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건너오기 굉장히 편하죠. 근데 제가 매출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다소 아쉬운 건 여기가 지금 4차선 도로란 말이에요. 4차선 도로에 특히나 이 중간에 무단횡단을 못하게끔 이 블럭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저쪽에서 빠져나오는 저 도로에서 바로 횡단보도가 있었으면 훨씬 더 유입량이 많았을 것 같은데, 요거 하나 차이로 제가 봤을 때 이 안쪽에 있는 상업지구에서 한 번 건너오기에 약간 버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에서 지금 소비하려고 하는 주요 층들, 우리 10대부터 20, 30대 젊은 층들이랑 아까 말했었던 5, 60대까지 굉장히 혼재되어서 많이 들어오는데, 잠깐 있어봤지만 그 젊은 층들의 유입량이 훨씬 많고,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제가 무모한 젊은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상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맛, 세 번째로는 사람, 요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 근데 뭐 너무 사장님 잘 하시고 계셔서 이 공간은 뭐 계속해서 롱런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흥동 잠깐 둘러봤고 문지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문지동입니다. 사실 문지동은 좀 상권이 좀 독특한데 주거단지가 꽤 크게 자리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연구단지가 함께 있어서 약간의 오피스 그리고 주거가 함께 결합되어진 복합적인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특정 시간대에 굉장히 빡세게 몰립니다. 특히 점심시간 이제 연구단지 쪽에서 몰려오시는 분들이 점심시간대에 딱 몰려들고, 그리고 회식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몰려오는, 우리는 카페니까 점심때 한참 한번 러쉬 터지고 저녁 때도 일부 러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여기에는 대단히 높은 어떤 권리금이나 어떤 보증금이나 월세가 막 많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둔산동, 대흥동 이런 곳들에 비해서. 다만 매출률이 그래서 그만큼 높지는 않아요. 여기는 근데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올라가기보다는 좀 그냥 꾸준하게 갈 수 있는, 대신에 여기에서 나만의 좀 독특한 것들, 나만의 컨셉추얼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일단 주거가 있고, 그 다음에 연구단지들이 있어서 그쪽에서 일부 손님들을 좀 깔아두고, 그 다음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계속해서 유입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좀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미들커피랩, 미들슬로우 여기 와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대흥동이나 둔산동에 비해 카페가 적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근데 반대로 거기는 카페가 너무 많은데 그렇게 카페가 많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승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특별한 상권에서 쇼부를 봐야 되는지. 요거는 이제 진짜 자본과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 평수가 있어야 매출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테이크아웃이 대단히 많은 그런 매장의 상권들 있죠. 완전 오피스 주로 하는 그런 매장을 제외하면 무조건 우리는 홀 문화라서 홀 매장의 평수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돼요. 홀 매장의 평수가 어느 정도 받쳐주려면 적어도 20평대에서 30평대는 돼야 된다는 뜻인데,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여기 문지동과 아까 있었던 대흥동은 들어가지는 초기 비용이 달라져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인테리어 비용은 고만고만해요. 근데 보증금이 달라요. 그 보증금을 되게 간과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나는 예를 들어서 한 1억 5천 정도를 갖고 있어. 근데 보증금이 5천이야. 그럼 1억으로 모든 집기류, 인테리어 다 셋업을 해야 된다는 뜻인데, 보증금이 낮으면 낮을수록 내가 똑같은 1억 5천을 드리더라도 더 많은 것들을 하거나 혹은 더 세이브가 된다는 거를 좀 간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뭐 이야기에 답을 드리자면, 저는 내가 좀 자신 있다, 어느 정도 돈도 그래도 여유자금이 있고 투자해볼 법하다라고 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유동인구가 훨씬 더 많고 하는 것 쪽에 투여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고, 내가 현재 지금 그 자금이 많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문지동 같은 상권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상권일 수 있어요. 물론 여기도 지금 완전 그 주요 상업지구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블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저렴할 수 있는데, 완전 상업지구 쪽에 들어가면 거기도 조금 비싼 편이기는 합니다. 대표님, 여기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그렇게 전통적인 상권? 많이 보이는 이런 상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네. 어떤 상권이 있을까요? 막 이런 좀 추천할 만한 특수한 상권?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카페 상권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했던 진짜 뭐 둔산동이나
대흥동이나 애초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실 굉장히 특수상권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피스보다 오피스랑 주거가 좀 복합적으로 같이 묶여져 있는 지역의 상권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어떤 곳들이 있냐면, 사실 병원 앞이나 그런 애초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공간들은 애초에 되게 세가 비싸요, 생각보다. 근데 그런 곳들은 좀 꾸준하게 월세가 나올 수 있고, 저는 여기 지금 대전으로만 치자면 여기 문지동 그리고 전민동 이런 곳들이 저는 꽤 매력적인 공간이라고 봐요. 왜냐면 연구단지가 근처에 있어서 오피스에 사람들이 확실하게 몰려있고, 그리고 여기가 완전 주거촌이라서 그 주거단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매출들을 좀 깔아주고, 오피스 분들도 일정 매출 깔아주고, 아까 말했던 나만의 어떤 셀링 포인트가 있어서 사람들을 더 유입시켜야만 계속해서 업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뭐 의외의 핫스팟 이런 공간은 사실 없어요. 다 알고 있고, 돈 되는 곳들은 다 알고 있고, 특별한 공간이라고 한다면 좀 그런 곳은 있을 것 같아요. 그 오송에 주차장 내에 무인 카페가 있어요. 거기가 대박입니다. 애초에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가 되게 머리를 잘 쓴 건,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면 주차권이 공짜예요. 그렇게 매출 파이를 확 늘리는 아주 틈새 시장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그런 공간들은 이미 자리를 꽉 잡고 있어서 우리가 비빌 공간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의외의 어떤 핫스팟들은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그러니까 그 공간을 내가 가려면 그 공간을 아주 잘 알고 있어야만 갈 수 있는데, 그러한 곳들은 이미 사람들이 이미 많이 몰리는 곳은 거대 자본이 있는 거고, 거대 자본이 있는 곳들은 이미 그런 것까지 다 연계되어져서 있기 때문에 일반 상인의 입장에서, 일반 자영업의 입장에서 비벼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통적인 상권들을 조금 더 분석하고, 거기에서 내가 어느 정도로 장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싸고 장사 잘 되는 곳은 없다. 싸고 장사 잘 되는 건 없고, 비싸고 장사 잘 되는 곳 있다. 그리고 비싸고 장사가 안 되는 곳도 있다. 아, 네. 사실 하나만 이야기 좀 했는데,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어디에 창업하실지 댓글에 남겨주신다면 제 의견도 한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챔퍼스페이스가 있는 소재동에 왔습니다. 소재동은 완전 특수상권이에요. 사실 그 한 4, 5년 전쯤 여기가 부동산 프로젝트 개발 같이 하면서 특수상권들, 그러니까 카페 사업들을 아예 통째로 다 가지고 들어오면서 개발이 막 되기 시작을 했고, 그 후에 이제 저희가 2년 전쯤에 이제 소재동에 자리하게 됐는데, 소재동 같은 경우에는 대전역에서 걸어서 한 7분, 8분이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복합적인 상권이에요. 완전 테마 상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예전 관사촌 마을들이 변화해가면서 좀 고즈넉하고 아늑한 인테리어들이 많고 컨셉추얼한 매장들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는 MZ세대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20대에서 30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오고, 제가 여기 한 2년 동안 있어 본 바 여기 철도청과 관련되어진 직원분들이 오피스가 아주 약간 존재하고, 주민분들이 아주 약간 있고, 대부분은 다 찾아서 오시는 공간인데, 굉장히 많이 오는, 아직 대전에서는 그래도 좀 핫하다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대동천도 그 후에 끼고 있어가지고, 대동천까지 끼고 있다 보니까 그냥 진짜 데이트하러 굉장히 많이 건너오시는 그런 동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좀 자세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아, 그럼 마음이 편합니다. 여기 내 가게니까. 호텔들도 사실 카페 되게 많잖아요. 엄청 많죠. 여기 사실 되게 좁은 상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엄청 많아요. 네, 한 2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곳에서 이제 경쟁하는 거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사실 되게 잘하고 있어가지고 경쟁하는 거 힘들죠. 힘들지만 사실 굉장히 잘 살아남고 있고, 다행히 또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 제가 유동인구에 대한 집착, 상권에 대한 집착을 하는 이유가 SNS의 광고를 통해 유입이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정말 한정적이에요. 되게 그것들이 SNS상에 자꾸 노출이 되고 하니까 마치 그 사람들이 전부인 양 생각을 하는데, 80%의 매출은 그냥 이 공간에 오셨다가 소재동에 놀러 왔다가 커피 한잔 해야 되는데 하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정말 대다수라서, 그래서 상권을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짜 재방문율 높이는 거,
어쨌든 저희가 대전역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힘들어도 커피 한 잔 마시려면 뭐 소지동 갔다가 거기 가자 이렇게 해서 재방문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정말 SNS에서 보시고 나 그 음료 먹고 싶어, 나 거기 가고 싶어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더해져서 총 매출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혹시 아까 저희 오늘 가봤던 카페들 있잖아요. 네. 이 카페를 얼마 팔아야 본전일까요? 야, 사실 뭐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대흥동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한 4천 정도는 나와줘야 괜찮을 것 같아요. 입지나 어떤 월세나 보증금이나 뭐 투여되어진 장비를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본다면 4천이면 하루에 못해도 100만 원 이상은 팔아야 된다는 뜻이고, 보통 우리가 객단가를 따질 때 이제 커피 2잔에 디저트 하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치면은 한 12,000원에서 13,000원, 거기 지금 구움 과자류랑 아메리카노 2잔 팔았으니까 못해도 하루에 빌지가 80빌 이상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80빌이면은 인구수로 치자면 한 160명 이상 방문이니까 생각보다 하루에 방문해야 되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 거죠. 쉽지 않은 매출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지동 같은 경우에는 한 2,500 정도면 되게 재밌는 매장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000 이상은 무조건 나와줘야 될 것 같고, 2,000 이상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절반이니까 하루에 못해도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근데 거기는 주말에 오히려 꺼지는 상권이거든요. 오피스가 있고 주거단지가 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보통 다 외주로 나갈 거고 평일에 쭉 뽑아줘야 되니까 한 22일 정도를 메리트 있게 보려면 하루에 못해도 80만 원 이상 팔아줘야 되니까 이제 한 70만 원 정도 팔고 주말에 한 5, 60 정도 팔겠다 하면 2천 정도 맞춰지니까, 그렇게 치면 거기도 하루에 못해도 한 50빌 이상 이 정도 팔아주면 안정적일 것 같고, 소재동 같은 경우도 한 3,500에서 4,500 사이 정도 나와야 돼요. 그래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여기는 객단가가 조금 더 높게 설정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근처에 음식점이 있다가 막 카페들이 막 많이 있는, 그러니까 즉 여기 안에서 어떻게든 다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지금 챔스 같은 경우에는 케이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객단가를 좀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저희도 한 70빌에서 80빌, 즉 하루에 못해도 100잔에서 150잔 이상은 팔아야만 안정적으로 매장이 운영이 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사실은 늘 있었던 공간보다 좀 돌아다니면서 이제 대전 카페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고 상권에 대해서도 약간 제 생각과 견해를 좀 말씀드렸는데, 돌아보니까 뭐 다들 장사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잘 돼야 돼요. 진짜 다 같이 잘 돼야 커피 산업 자체가 커져야 되니까 저는 항상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나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동네 좀 궁금하다라고 하는 분들 계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너무 멀지 않은 동네라고 하면 서칭해서 숫자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제가 현장 가서 또 분석해 볼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저희 카페 좀 뭐 이런 거 해달라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뭐 DM이나 메시지나 이메일 남겨주시면 한 번쯤 프로젝트로 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카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오늘 전달해 드리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많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챔프 형님의 강 챔프였습니다.